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 한자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16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저는 스타벅스 돗자리를 가지러 강릉까지 가려다가 민의 도움으로 홍대에서 개탄 린입니다. 네. 돗자리를 4번째 바꾼 민입니다. 네, 돗자리를 획득한 사카린입니다. 돗자리 열풍. 네. 아, 이제 끝나가니까. 네. 이 방송 나갈 때 시점이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7월 2일까지 교환 가능합니다. 아니야.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 아, 교환은 맞아. 7월 2일. 사카린 씨 제가 다 알아봤어요. 기일에 되게 민감하신 분입니다. 아 제가 어저께 기일 엄수. 그 서초점에 잠깐 갔었는데 서초점에서 돗자리를 바꿀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언제 들어오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일 오는데 아침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아침에 그래. 입고가 되니까. 거의 입고가 되면 한 1시간 안에 다 없어진대요. 맨날 계속 새로 고침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자기 주변. 원래 한정판 MD 나오면 새벽부터 줄 수 있습니까? 원래 정말 자고로. 무서운 세상이네요. 그러네요. 네, 스타벅스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게, MD랑 다른 게, 이건 제가 마셨잖아요, 이미. 아셨는데 교환을 못하는 이런 개 같은데. 사태가. 저 강릉 갈 뻔했어요, 진짜. 강릉에는 막 있는 거야, 10몇 개씩. 근데 가는 데 없어. 그러니까 나 그 사태가 벌어질까 봐. 그럼 진짜 열받겠지 내가 않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계속 줄어. 지금 되게 실시간으로. 6, 2, 막 이렇게 줄어. 근데 지금 쇼 오빠 표정이 딴 얘기 작작해라 얼굴이. 잘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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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하는 거죠. 네.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사석에서 예삐언마님 만났잖아요. 네. 네네네. 그 후로 메일이 왔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그 메일을 읽겠습니다. 쇼님, 린님, 민님, 사카린님 어느새 6월이고 집으로 돌아온 지 열흘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제 여행 가방은 예삐방에 있답니다. 언젠간 정리하게 되겠지요. 오늘도 반일하며 20소설을 들으며 혼자 빙그레 웃는답니다. 일시 귀국했던 모국 방문 중 뜻깊게 네 분을 만나 저도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목소리를만 듣다 실제 모습 보니 조금 이상하달까. 민님을 상상했지만 그보다는 더 크시다는 거를 좀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진짜 죄송해요. 다음에 더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하겠습니다. 티셔츠죠. 맛있는 식사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거기에 대접까지 받고 린님이 예삐 간식 민씨 사카린씨에 만나는 고급차 정말 감사하게 선물까지 받고 식사 대접하라고 예삐 아빠에게 용돈도 받아왔는데 정말 죄송해요. 집으로 오니 밭은 정글이 되어 있고 예삐는 아빠가 2달치 사료를 3주에 다 주어 궁딩이가 방딩이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확 바뀌나? 고양이의 육체라는 게? 2주치를 3주 만에 2달치를 3주 만에 먹으면 가능하죠. 성장기잖아, 그리고. 예삐가 성장기네. 네. 이제 제 일상으로 돌아와 밀린 예삐 아껴 듣겠습니다. 모두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본인의 그 텃밭, 그 밭 사진과 정글 사진. 여러 가지 정글 사진,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 음모론 편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네. 그래서 음모론 편 올라오고 나서 또 메일을 주셨는데 어제 새로 올라온 에피 음모론을 듣다가 제가 너무 재밌게 본 영화 폴, 이게 한국 개봉명이 황당한 외계인 폴이죠. 를 쇼님이 이야기하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영화 티켓을 찾아 사진 찍어 보냅니다. 아, 특히 폴이 마빈 게이를 좋아하는 특이한 역이라 더 재밌게 예삐 아빠와 본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 이게 좀 오래되어 잉크가 날라 희미하지만 2011년 3월 25일에 보았네요. 항상 재밌고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추억이네. 내가 마빈 게이를 좋아하거든. 네. 야.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 폴이라는 외계인이 그 영국인들 덕후들과 함께 그 마빈 게이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추는 씬이 나오는데 좋겠다.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 외계인이 춤추는 거 본 적 있어요? 진짜 귀여워. 그냥 영화로만 볼게요. 예, 상상할 수 없잖아요. 예. 진짜 귀여워. 그래서 그거 맨인 블랙에서 봤지, 맨인 블랙. 저는 이런 워딩이 나요. 여러분, 외국인이 춤추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볼 줄은. 마치 그게 실존하는데 네가 못 봤다는 식으로. 이렇게 귀여운 여튼 예삐 엄마님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어제 예삐 엄마님께서 그 미국에서 이제 첫 번째로 벌어지는 워너원 해외 투어 첫 번째 공연이 산호세 공원에 다녀오시고 산호세. 네, 샌호세. 네. 네. IT 업계에 많은 본사가 있는 그곳에 이제 그건 샘플 아닌가? 하여튼 whatever. 근데 어찌됐든 거기에 다녀오시고 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워너블고에서
워너블고에도 걸쳐 계시다는 거. 네. 다방면으로 메일을 주고 다양한 계시다. 활동하신다네요. 여튼 알겠습니다. 팟빵 리뷰를 먼저 읽고 시작할 텐데요. 신사동 이그리님께서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호기심 천국에서 마술 트릭 알려주던 마술사 아저씨를 롱코트의 마술사라고 소개하던 게 생각나네요. 카퍼필드 마술에서 미녀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롱코트의 마술사 미녀 조수들은 옷이 몹시 야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내색은 안 하셨지만 부모님 속이 타들어가셨을 겁니다. 외국인 방송인 중에 샘 오츠리의 조상님 격인 나이지리아 출신 티모시 아저씨 얘기가 안 나와서 추억 올려봅니다. 아침마당에서 처음 봤을 때 저 아저씨 흑인인데 한국말 되게 잘한다 라고 신기하게 봤었고 논스톱 4인가 5에서 김은국 어록 중 하나인 우크라 대학 나온 사람으로 나오신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미 하면 떠오르는 건 도전 천국과 신문지 퀴즈인 것 같습니다. 슈가가 도전 천국만 나오면 꼭 1라운드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아유미가 꼭 보조 MC를 자처하며 몇 번 부르실 거예요 하던 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신문지 퀴즈는 유기동물 돌보던 코너에서 아유미의 한국어 공부를 위해 마련된 코너 속의 코너였다가 인기가 본 코너보다 높아져서 아예 본 코너를 먹어버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NRG랑 클릭비가 라이벌로 나왔는데 천명훈 씨의 폭탄머리를 활짝 핀 동충하초라고 했던 자막이 너무 웃겼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 첫 학기를 마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90년대 예능 특집으로 겨울에 돌아오겠다는 게 벌써 2년이 다 돼가네요. 이번 방학에는 꼭 나갈 수 있게 기도하며 이만 물러갑니다. 라고. 네. 다양한 외국인과. 다양한 외국인은 끝이 없네, 진짜. 네. 외국인은 끝이 없다. 국제화 시대였어. 그러니까요. 점점 이제 더 많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약간 일반인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그냥 일반인인데 이제 점점 스타가 되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이 외국인이 많죠. 왜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외국에서 내한 스타들이 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에릭남이 친구야. 막 이런 느낌이지. 맞아. 다 모든 건 다 에릭남으로 기결돼. 에릭남 친구라서 또 한국 왔구나 이런 느낌 있죠. 왜 그런 것도 있어. 난 이제 클로이 모레츠가 남 같지가 않아. 우리나라 사람 같아. 남이야. 뭘 남 같지가 않아. 아니 남인데 우리나라 사람 같아. 그러니까 동포 같은 그런 어떤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가로수길에서 어저께 봤다 그래. 그렇겠지 또 왔겠지 이런 느낌 있잖아. 에릭남 씨는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애다 이러면서.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뭐 트리바고 이용했겠죠. 트리바고. 아가들이 겁나 좋아한다는 트리바고 비즈니스? CF. 럭셔리. 네. 옹알옹알 해가지고. 아가들 옹알이야 비슷해.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컨셉인가 봐요. 일본 트리바고 CF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음악도 똑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현지어를 잘 하긴 하는데 잘 못하는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하는 컨셉을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호텔을 원하시든 예약이 트리바고에서. 미치겠다. 트리바고. 여튼 감사합니다. 플레디스 노력 좀 해라님께서 쇼씨 4년 동안 저의 닉네임 보셨으면 특유의 아이덴티티 모르시다니 실망했어요. 이분이 울소님인가 그럼?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제가 지난번에 바로 이거 울소님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이거 유일하게 알아오신 분 같은데 그럼 쇼씨가. 실망하면 안 되죠. 나알바 및 자매파크에스트에서 아이돌 소속사명을 닉네임을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건데 거기다가 3대 소속사는 안 쓰는 사람인데요. 거기까진 관심 없고요. 그리고 저는 현역이 아닙니다. 당시 4급 받았거든요. 냉정해. TMI. 자랑하실 필요 없고요. 냉정해. 2002년 월드컵 경기 90% 가까이 봤습니다. 캬캬캬캬. 이 부분은 좀 부럽네요. 윤석호 얘기에서 계절 시리즈는 할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저도 여름 향기 이후로는 윤석호 작품은 안 봤어요. 봄의 왈츠랑 무슨 물음표 B 뭔지 모르겠네요. 어떤 스토리인지 1도 모릅니다. 지금은 제가 신청하게 될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만일 신청하게 된다면 윤석호 90년대 작품인 느낌, 컬러, 프로포즈, 순수, 광기, 초대 같은 드라마와 윤석호의 그건 진짜 좋다. 샤롯대였던 김희선과의 썰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PS 사실 20세기 오빠 편이 나왔으니 아이돌의 효시인 대장이나 혹은 20세기 누나 편으로 신청하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이 주제로는 평생 신청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네. 김희선 대 고소용 이 정도는 할만하겠다. 20세기 누나 편하면 막 박미경 이런 사람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박미경 누나는 누나죠. 누나지. 그러니까 난 누나 하니까. 오늘도 오는 사람이 왜 목소리가 짱짱한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런 느낌이야. 누나 딱 하면. 박미경 누나 나오면 신호범 누나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효범 누나 나와야 돼. 효범 누나. 효범 누나.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 샤니나. 그 누나 진짜 범 같아요. 되게. 범 같아.
신효범 그 네. 뭐냐 센 누나들 있잖아. 어. 김한선, 어. 엄정화. 그런 누나들. 불청에 나오셨잖아요. 그 김한선님이. 어. 그런데 아 그 누나는 센 누나는 아니더라고. 음. 센 누나들이 거기 네. 너무 많이 나오고. 세 보이는 누나인 거죠. 네. 그냥 눈매만 센 누나. 그좀 죽은 거 아니야? 그때는 아니야. 아니야. 가녀려. 가녀려. 그러니까 오늘 무대 위에서 그 무대 장악력이 대단했던 거죠.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무섭대잖아. 예. 네가 더. 네가 더 무섭다. 감사합니다. 먹을 게 없어님께서 오 하루나 일찍 올라오다니 감사해요. 제 최애 팟캐스트입니다. 나알바 걸어치고 현 버전 및 구 버전까지도 잘 듣고 있어요. 아. 하트라고. 참고로 20소서는 금요일 밤 12시에 올라간다는 거. 그죠. 0시. 네. 토요일 0시죠. 네, 감사합니다. 투로님께서 그 전대물 빛의 전사 마스크맨 걸어치고 원제 빛의 전대 마스크맨이 맞습니다. 거기서 쓰는 파워가 오라 파워입니다. 적들도 지구 지하에서 나오는 지저제국이라는 예전 지구 동공설에 기반한 적입니다. 80년대 워낙 일본이 유사과학이 파니치던 시대에 나온 작품으로 오프닝만 봐도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지요. 거기다가 주인공이 지저제국의 공주가 사랑을 하지만 서로 다른 상황의 전대물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설정이 섞여 있어서 다양하고 막장스러운 설정으로 도배된 작품으로 쇼와 시대니까 제작이 가능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프닝 영상을 링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그 음모론에서 네 맞습니다. 지저공공서. 지저. 예. 그 마스크맨 딱 처음에 시작하면은 그거잖아요. 인간의 몸에는 숨겨진 힘이 있다. 찡! 나는데 비전사 마스크맨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눈 이렇게 뭐라 그러지? 눈빛으로 막 삐용용용용용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거거든요. 진짜 어쩜 이런 거 할 때만 참 이렇게 목소리가 참 좋아. 네. 우리의 몸에는 숨겨진 힘이 있어요. 약간 그 옛날 만화의 박사님 목소리. 현직 성우신 줄. 네. 아 제가 그 집에서 연습했어. 회사에서 일하다가 좀 이렇게 힘들고 막 지칠 때마다 이렇게 텐션업을 하기 위한 노래들의 그 전대물 주제가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 번씩 싹 듣고 나면은 좀 기분이 좀 올라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기운 올리기 위해서 나 꺼질 전에 행복할 수가 없어 이런 거 그러는데 웬 자꾸 합니다. 여태까지 날 미행한 거야? 이러고. 그래서 최근에 그 제트맨 노래를 다시 들었었는데 제트맨 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트맨. 네. 저희 요즘에 롱타임 노슛의 그 2차원은 배신하지 않아를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2차원은 널 배신하지 배신하지 않아. 네. 진짜 최고예요. 금색이 최고의 펑크. 아 근데 잠깐 완전 딴소리인데 그 노래가 그 결국에 미소녀 2D 2차원. 미소녀 얘기거나 하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3차원 여자는 널 배신할 거다. 하지만 2차원은 널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설이 될 것 같아서 CD를 5장을 샀어요. 네. 이거 대박인데 가사가 너무 애절해. 막. 그래서 막 그 홍대 그 만화 파는 그런 데서 이제 찍은 거예요. 이 뮤직비디오를. 여기 홍대 던전 이런 데서 네. 찍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3차원이 너의 미모는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 하지만 2차원의 그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막 약간 이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구석 왕자님께서 방송 듣고 AS 댓글 올립니다. 이탈리아에서 2004년, 2008년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2대를 기증받아 경찰차로 사용하고 있고 2014년 람보르기니 우라칸으로 교체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게 한국 얘기란 거예요? 아니요. 이탈리아에서. 네. 이탈리아 람보르기의 고향이 이탈리아야? 뭐라고요? 한국말을 제대로 좀 하시네. 람보르기니의 고향이 이탈리아입니까? 네, 이탈리아 맞습니다. 그래? 근데 이탈리아 이게 이제 차입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조국이 이탈리아입니까를 물어본 거였어. 근데 사실 그 람보르기니가 그게 썩 그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실 이름값이지. 그 기름값은 사실 다 국고로 되는 건데 이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러네요. 네. 좋지 않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 야, 신미성을 따지는 거야. 미의 그 신미성을 따지면 더 람보르기니는 일단 람보르기니는 컬러가 아름답잖아. 취향이 아닌가 봅니다. 경찰차가 되려면은 그 컬러를 못 유지하잖아요. 아, 그래? 아, 그러냐고요?
경찰차 보신 적 없으세요? 아 그러니까 뭘 할 말이 없네 지금. 경찰차라는 거는 사실 유럽 가서도 경찰차는 딱 보면 경찰차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경찰차라는 건 삐오삐오만 달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 미국 인식인 것 영어는, 같습니다. 네. 네. 야 예. 네. 그 빨강과 파랑에 그 삐오삐오만 달면 되지 않느냐라는 아니잖아요. 말씀이시죠. 아 됐어요. 네. 창피하네요. 알겠습니다. 서로 창피하는 것 같으니 쌤쌤으로. 플레디스 노력중이라님께서 2022년 카타르는 11월에 열려요. 그 월드컵 얘기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더 미칠 것 같을 때 열리지 않는다. 뭐 이런 아. 말씀을 해주시려고. 20소속 크루분들은 뭔가 아시겠지만 FIFA와 UEFA에는 오일머니가 오랫동안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최근에는 차이나머니가 들어갔지요. 댓글에만 쓰기에는 아주 약간 복잡한데 이게 프랑스하고 여기고 알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는데 유럽 축구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시면 조금 어렵죠라고. 아유 한국 축구도 안 보는데. 그러니까요. 아, 그 얘기 좀 해보자. 우리 월드컵이요? 그 멕시코 전혀? 이제 오늘 하죠? 녹음 내일 시간으로 아니요? 오늘 저녁에 하죠. 이제 오늘 밤 12시에 12시, 오늘 밤 12시.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는 그래서 25일이니까. 네, 근데 있어요. 우리 추억의 멕시코전이 있잖아요. 20년 전에. 예. 거의 20년 전에. 많이 옛날이죠. 예. 예, 98년 월드컵. 그러니까 네. 근데 차범근 감독 경질되시고. 네네네. 뭐 돌아올 때 현해탄을 수영해서 돌아가는 거의 거. 그거 아니에요? 5대0. 맞지 않아요? 히딩크한테 예. 지고 막. 예. 네덜란드한테. 오렌지 군단의 군단. 악몽 막 예. 새벽 2시에 축구 보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축구를 잘 아는 사람들이면 한 편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엄청 잘하는 게 아니니까 요 정도로만 하죠. 네. 그치 그게 왜 이경규가 간다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다. 삿대질을 자꾸 하는. 아니 나한테 이거 사태지 좀 하지 마. 아 무서워 죽겠어. 나 때리는 것 같아. 저한테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 꼰대가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 같아. 아 무서워. 칠 것 같아 나를. 아니 그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되게 유명한 어떤 분이 근데 사석에서 얘기한 적 있지만 이제 대학교 선배였거든요. 네네. 그 막 술자리에서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린시처럼 막 삿대질을 하는데 그냥 맨손이 아니고 그 담배를 쥔 채로 막 하니까는 막 담배째가 막 나한테 무서워. 튀고 무섭잖아요. 무성이 아니라 그냥 센스가 매너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담배는 없잖아. 그냥 개 같다 그렇죠, 이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PD,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럴 때. 제일 핫한 피. 제일 핫한 PD. 그러니까 빈장으로 아우 형은 손 자르면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빙그레 샹년이죠. 형은 손 없으면 말을 못 하겠네요. 그 축구는 이탈리아 남자들. 축구는 뭐 그냥 멕시코도 그렇고 뭐 2002년도 그렇고 사실 한 편을 할 수 없겠네요. 사실 왜냐하면은 우리 멤버로는 네. 못해요. 그러니까는 스포츠 전문가가 있어야 돼. 외부 네. 멤버를 초빙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분의 강연을 듣는 느낌이 되겠으니까 못하는 거고. 그렇죠. 아니 그냥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경규가 간다는 약간 이경규가 간다 이렇게 하면 이경규가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3번 반복. 예. 근데 어찌됐든 이번 연도에는 이경규도 안 갈 정도의 저조한 그렇잖아요. 왜 갔어야 되잖아 이게. 그리고 축구 도시여보에서 러시아 간대요. 못 간대. 이거 못 잡았어. 아, 알고 있어요. 그 있잖아. 나도 본다고. 원래 축구사랑 김흥국 아저씨도 이제 텔레비 한번 나올만 한데. 근데 그 아저씨도 지금 최근에 너무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출국을 못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 에휴. 중요한 타이밍인데. 딱 이덕 아저씨가 이경규 아저씨랑 딱 같이 가가지고 도시여부 찍는 척하면서 이경규가 간다 다시 돌아왔다고. 막 그렇지. 이러면서 딱 그 그림을 딱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생선을 낚는 게 아니라 시청자를 낚았어야 돼. 왕포가 안 도와주네. 그렇지. 가가지고 바이칼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야 돼. 호수의 민물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에는 그 경기는 끝났을 테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건가요? 여름을 맞이하여. 네. 다이어트?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 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쇼 씨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냥 이채영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조금 뭐 살이 한 2, 3kg 더 붙었으면 붙었다 뿐이지.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은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있나? 아니 항상 몸의 항상성이 잘 유지되는 항상성. 저도 다이어트 한 적 많습니다. 네, 오늘 얘기할 겁니다. 네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주 재밌는 한 해가 되겠네요. 네. 드디어 쇼 씨의 다이어트에 대한 걱정하지 생각. 마세요. 체험담. 네.
아니 근데 이거를 생각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나 혼자 산다에 이소라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좀 네네네. 됐죠, 근데. 좀 됐는데 한 1, 2년 됐나?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의 대표작이 저는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이전에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그 전에 그전에 있더라고. 그 전에 다이어트 비디오. 비디오가 있었는데 맞아. 이소라의 다이어트 있었어. 난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인 줄 알았어, 사실. 근데 그 다이어트 비디오가 약간 고전처럼 교본처럼 쓰여요. 오늘날에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그거 한 판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땀이 나, 있거든요. 땀이 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90년대 BGM과 약간 MTV스러운 카메라 그걸 좀 참아야 돼요, 근데. 되게 보고 싶어지는데? 아니, 근데 재밌어. 내가 이거 한다고 내가 보고 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좀 해봤어요. 한 5분, 10분 해봤는데 우선 땀이 나요. 한 10분 했는데 땀이 나. 나 그 당시에 보고 싶었는데 못 봤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가면 뭔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있어요. 네네네. 유튜브에 있고요. 근데 그분이 그리고 이소라 언니가 약간 그 사회자 MC로 데뷔한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데 뭔가 말이 어색하고 재미가 없어, 말투는. 근데 동작은 표정 하나 일그리지 않고 막 그게 재밌는 거죠. 평온해. 네. 막 그 갭이. 배에서도 하고 잔디밭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해. 막 장소를 계속 바꿔요. 지루하니까. 그렇죠. 지루할까 원래 봐. 그렇죠. 그런 거 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그리고 언니가 막 그래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거짓말쟁이. 안 끝나. 원래 그렇죠. 거짓말쟁이죠. 그리고 다 하셨죠? 막 네. 그러고서 한 세트 더 가겠습니다. 죽인다! 막 이러.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소라 씨가 한밤의 TV하는 MC도 되게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주변이 없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걸 찍었을 당시는 사실은 막 그렇게 지금처럼 능수능란한 MC는 아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굉장히 저도 봤는데 그 옛날 느낌이 물씬 나면서 이게 90년대에 나온 비디오잖아요. 98년도작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98년도라 하면 IMF. 그렇죠. 한창 IMF 때. 네. 그러니까 힘들어할 때. 약간 그런 거죠. 몸을 단련하기 위해 헬스클럽이라든지 막 고가의 장비를 들이는 그런 운동 말고 간단하게 집에 있는 비디오. 홈 트레이닝. 홈 트레이닝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그 IMF까지 가기까지는 버블이 왔었으니까 집에 다 비디오 플레이어가 다 돼 있잖아요. 콤보까지는 아니어도 비디오 플레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비디오를 사서 그거를 온 가족이 다 보면서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해라. 홈짐 그래가지고 그때 유행하던 게 뭐냐면 짐볼이라고 해서 동그란 동그란 거. 맞습니다. 동그란 거. 그다음 네트, 아령, 핑크색 그 고무로 코팅된 아령. 그리고 1kg, 저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전국을 강타했던 플라우프. 잊을 수가 없어요. 플라워. 갑자기 그 동그란 게 나타나가지고 전국의 어린이들을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때 이게 최시라 선생이 그렇게 돌리던. 그렇죠. 드라마에서. 최시라 선생님이 네. 그렇게 돌리시고. 근데 훌라후프만 돌리는 게 아니라 허리로 돌렸다가 목으로 목 돌렸다가 훅 맞아. 이렇게 다리로 한번 통과를 해서 팔에 한번 돌리고 이런 체조 세트가 있어. 네네네. 근데 이소라 선생이 나오기 전에 클라우디아 슈퍼라고 와 진짜 추억 이름이다. 그분의 모델이잖아. 네. 그 슈퍼 모델이 96년도 슈퍼 모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좀 그만 쳐요. 이소라 선생이 그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 아. 야, 너도 드립을 예고를 하고 쳐. 왜? 코로나 왔잖아, 내가. 커피가. 커피가 포로 나왔다. 그래서 아니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클라우디아 슈퍼에서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책상을 막 쳐. 슈퍼 모델. 근데 뭐냐면은 이 언니의 운동은 이소라 선생이 되게 체조 같고 스트레칭 어떻게 보면 필라테스나 요가에 가깝다면 클라우디아 슈퍼는 하고 나면 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거 있잖아요. 스쿼트나 런지 같은 거를 시키면은 이렇게 나는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유지를 하고 계셨거든요. 웃으면서 힘든 내색 전혀 없이. 그렇죠. 웃으면서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스쿼트를 따라하면 양말을 못 신어 다음날. 머리 못 감고요. 네. 네, 머리 샴푸질 하려고 하면 그거 아시죠? 운동 많이 하고 샴푸 하려고 그러면 손 안 올라가서 머리를 내려야 되는 거. 머리를 내려서 손 위치에 맞추고 머리를 흔들어. 약간 이거 있잖아. 다리가 땡겨가지고 양말을 어떻게 신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럴 땐 샌들은 아니었어.
그럴 때 샌들을 신으면 되죠. 양말을 신지 마라. 대다수는 거기서 포기를 하죠. 네. 네. 그거를 계속 유지한 자만이 살을 뺀다는 그 거죠. 예전에 사카린 씨랑 연애할 때 사카린 씨가 잠깐 그 운동 다닐 때 있었는데 전화를 딱 해요. 그래서 운동 끝나는 시간에 그래서 여보세요 딱 받으니까 갑자기 민 양말을 못 신게 야 와가지고 양말 좀 신겨라. 신겨라. 명령형이네요. 신겨라. 제가 한때 또 크로스핏에 심취해가지고 그걸 다녔거든요. 미치겠어. 크로스핏 하면 양말 못 신죠, 진짜. 그거는 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샤워를 하고 가야 되는데 서서 샤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물을 맞으면서 멋지다. 진짜 멍청해 보일 거야 누가 보면은 그죠? 네. 아니 서서 이렇게 돌리려고 그 물을 올리려다가 아씨 이러면서 다리에 걸터 앉나. 근데 진짜 크로스핏 가면은 그 몸 좋은 남자들 많아요? 많아요. 그 몸 아니, 좋은 근데- 언니들이 아니 근데 많아요. 그 얘가 다녔던 그 크로스핏 저도 갔었는데 그곳은 그 몸 좋은 남자보다 그 여자분들이 너무 강력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강남에 있는 걸 하나 다니고 의정부에 있는 걸 다녔는데 강남은 한 클래스에 20명이면 15명이 남자였어요. 그리고 5명은 저 같은 쩌리는 없고 다들 왜 그 이종격투기 라운드걸 같은 언니들 있죠. 왜? 왜? 뱀! 배 쫙쫙 갈라지고. 요가 타이즈 네. 입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종아리가 근육 갈라지는 거 보이는. 와. 뱀! 응. 그런데 그게 종아리 뱀! 뱀. 너 엄청 하고 싶구나 그거 지금. 아 제가 최근 왓썸맨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거랑 예. 아. 제가 의정부에서 다닐 때는 되게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체대 입시하는데 그러면 엄마가 너가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 엄마도 해보겠다. 오. 해서 그 경기도 여성 중에 로잉 2등이에요. 그 아니, 어머니가. 그러니까 뭔가 대박. 잘못됐어. 이게 주객전도가 됐어. 아들이 아니 근데 그분이 진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30대 후반처럼 보이는데 그 이소라 같은 사람인 거야. 아. 웃으면서 모든 걸 다 하고 그리고 힘든 일 하나 없이 집까지 달려가. 그리고 어머니는 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타이즈에다가 후드 딱 하나만 입고 집에 가세요. 어. 근데 로잉이 경기도 2등이시라는데 로잉 머신이 힘들잖아. 힘들잖아 그거. 근데 정말 정자세로. 오. 그거 무도 멤버들이 타고 다 토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타고 웃으면서 근데 집에 이게 달려가시더라니까요. 저처럼 약간 이렇게 투실투실한 애들이 몸에 지방도 많지만 근육이 많아서 힘쓰는 걸 잘하거든요. 예. 그러셨군요. 유산소는 못해도 자기 고백을. 네. TMI가 난무하는 자리입니다. 다이어트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 비디오가 범람하면서 그때 뭐가 나왔냐면 조혜련이 태보 비디오를 태보! 그게 태권도와 복싱 뭐 이런 거였죠? 네. 태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네, 오랜만이야. 네, 맞아요. 아주머니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뭐냐면 이소라는 모델이라 재미가 없고 너무 어렵다. 맞아. 근데 조혜련은 이렇게 재밌게 해주니까 그 비디오 자체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뭐 숨 차죠. 지금 그래서 30초 쉬고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해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엄청나게 팔리면서 그분이 아침 방송, 저녁 방송 나와가지고 항상 시범을 태보 전도사였지 뭐. 보이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니 뭐 다 전도사잖아. 무슨 그렇죠, 네. 코어 운동 전도사, 뭐 필라테스 전도사 다 전도하잖아. 전도. 그래서 요가 전도야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요가 전도사 옥주현 선생이 나오죠. 야. 진짜 옥주현이 요가 했던 게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핑크 딱 그만두고 그만두고. 그때쯤이었죠. 그럼 2000년대 초쯤 되겠네요. 네, 90년대만 아니야 핑크 그만두고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니 그때 핑클 활동 아니야 시절에? 핑클 후반에 나올 때부터 조금 날씬해져. 계속 날씬해졌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그냥 요가를 내가 했다 정도지 막 그렇게 전도까지는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때 그만두고 갑자기 요가 학원을 차린다고 그래가지고 심취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 요가 학원을 다 망했잖아. 야, 안 된 거야, 그게. 핑클의 조지 해리슨 같은 존재네요. 근데 그분이 그리고 또 한창 나와서 다이어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데뷔할 때 좀 체격이 크다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단식원을 그렇게 다니셨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 단식원을 갔다는. 왜냐면 이게 살을 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먹는 게 제일 빨리 빠지거든요. 시기가 80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운동을 백날 해봐야 운동은 유지해주는 거지 빼주질 않아요.
그쵸.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제 PT 받을 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선생님, 제가 운동을 시키는 대로 하겠는데 너무 배고파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조금은 빠지겠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예 그래도 조금은 빠지죠.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트레이너 선생님, 건강해져요, 그럼. 야, 저분이 참 스승이네. 튼튼해지단 말이죠. 튼튼해진다는 건강해져요.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막 운동을 하면 힘들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회원님을 저 보여주려고 운동하세요? 이러고 있잖아. 야, 이야. 사카렌 씨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네요. 나 참스승. 참스승. 정확하게 해야 될 말만 하는.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내가 하루 세끼랑 간식 먹는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다 보내라 그랬어. 오. 왜냐면 PT 하시는 분 중에 뭐, 엄격한 네. 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거 다 보냈어요? 그렇지. 안 보내고 먹은 적 있죠? 아니야. 거짓말하지 말고. 아니야. 근데 정말 한 번도 없어? 정말 한 번도 없어? 정말로? 근데 그게 시간이 잘 봤을 뿐이지. 어? 너무 아니, 힘들었어. 엄청 며칠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케이크를 먹었어도 색상 좀 그만 치. 아니 왜냐면은 왜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사카린 씨? 지금 사카린 씨 아무도 사카린 씨한테 뭐 먹으면 사진 찍고 보내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손가락질 안 하려고 손을 묶었습니다. 그게 나한테 영원한 숙제라서 그래 나한테. 어쨌든 말해봐요. 네,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내가 먹은 거는 요만큼인데 살이 안 빠졌다 그러면 운동이 부족하다고 더 시킬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겠죠. 그러네. 물리적으로 그렇지.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먹은 건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많이 먹었으면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찍는 거지. 케이크부터. 다음엔 이거 먹지 마세요. 그러고 혼나지만 이것밖에 안 먹었는데도 안 빠져? 그럼 운동을 더 세게 하자. 그러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너무 웃겨. 전혀 아니, 생각 못 해봤어. 안 먹어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야. 운동을 더 시킬까봐? 정직하게 다 찍어보냈다. 약간 무슨 초등학생 그 빽빽이 채우는 것처럼 네. 펜 2개로 걸리면 2배로 시키고 약간 이런 거는 비슷한 거잖아요. 손만 더 아프고. 미치겠어. 그러니까 난 거짓말 안 했어. 훌륭한 선생 밑에 그러네요. 훌륭한 제자네요. 네,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옥주연의 그 요가 그게 나왔을 때 네. 그때 한창 이제 그 요가 열풍이 불어가지고 다들 그 요가 학원 그다음에 또 구민센터나 네. 막 이런 데에서 그 요가 클래스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구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구민센터, 구민회관 막 이런 데. 구민회관. 그런데 보면은 되게 저렴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3만 원? 구민에게 3만 원에 그쵸. 보통 하죠. 이게 내가 여기 산다는 것만 증명하면 그쵸. 되게 싸잖아요. 주민등록증만 내면. 그치. 네. 근데 그러니까 뭔가 더 빠질 명분이 그러니까 왜 돈을 많이 내면 아까우니까 가잖아요. 근데 매몰 비용의 문제로 가는군요. 그치. 근데 이게 또 재밌으면은 또 갈 텐데 요가라는 건 되게 정적이고 되게 막 들어가면은 우선 조명이 낮아요. 조명이 낮고 그다음에 에어컨을 안 켜줘. 그래. 좀 이렇게 땀을 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상한 음악이, 조용한 음악이, 무슨 인도 같은데 음악이 막 흘러요. 니니나니니나나, 그 뭐냐, 옛날 NHK 실크로드 그 다큐멘터리 배경음악 같은. 아니면 되게 그런 새소리나 막 숲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칙칙칙칙칙 막 이러면서. 막. 자연의 소리. 아니면은 휘리릭 막 이런 소리가 나면서 선생님도 되게 처음에 내가 초보고 막 이러니까 되게 내가 처음에 따라하기 쉬운 거를 해줘요. 그러면은 땀이 안 나. 그럼 이게 운동이 되나? 이런 그런 게 생겨. 그래도 다음엔 가. 근데 내가 좀 잘 따라오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잘 따라오는 것 같으면 선생님이 갑자기 강도를 올려. 그럼 그날 너무 빡세고 재미없어. 안 가. 이런 거의 반복이에요. 요가 클래스는. 그래서 자주 저는 안 가게 돼서. 저랑은 전혀 다른 요가 경험을 하고 계신. 한 요가가 있고. 요가도 여러 가지 요가가 그리고 있잖아요. 요즘 요가는 저도 요즘에 요가를 다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유산소나 근력. 사카린 씨 닭꼬치 됐대요. 닭꼬치요? 네, 무슨 뜻이야? 플라잉 요가 하다가. 그냥 요가가 막 여러 개. 아니 삿대질 하지 말라니까. 무서워 죽겠어.
요가가 여러 분파가 있죠. 떨어져서 말해.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가원에서 대부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필라테스 이런 거 접목해서 소도구도 쓰고. 맞아요. 그러니까 다 지루하지 않게끔 하려고. 근데 저 닭꼬치 됐다는 얘기가 너무 웃겼어요. 옛날 요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선생님들이 약간 눈을 감습니다. 그래 매트 깔아놓고 명상을 합니다. 일반적인 그다음에 그런 거래요. 코로 들이마십니다. 입으로 내쉽니다. 그리고 나중에 존경과 감사를 담아 나마스테 이렇게. 맞아 이거 저 늘 하는 멘트잖아. 아니, 그리고 효리네 민박 보면은 효리 씨가 아침에 가면은 그 요가 학원 외벽만 나오고 선생님 목소리만 나오잖아. 그 선생님이 막 되게 래퍼처럼 말을 되게 빨리 하시는 남자 선생님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 아랫배에 단전에 힘을 모으면서 뭐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오면서 뭐 그리고 요가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되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배꼽을 등에 붙입니다. 배꼽을 등에 어떻게 붙이냐고. 네. 그러니까 힘을 주라 이거지. 그래서 엉덩이를 튕겨가지고 뒤로 당기고 꼬리가 있는 것처럼 왼쪽으로 몸을 틉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근데 저도 요가 2개월인가 3개월 다녔거든요. 저는 되게 그런 말들이 약간 이해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는 되게 구조적인 아이야. 그러니까는 뭔가 이런 그런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아이고 나는 그런 게 되게 떨어져. 그러니까 자꾸 나의 뭐 엉덩이를 뭐 이렇게 힘껏 내 배를 중심으로 엉덩이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런 거잖아. 귀에다가 팔을 붙이고 하늘 높이 뻗으래. 그러면서 어깨를 내리래. 네? 이미 팔을 뻗었는데 어깨를 어떻게 내리냐 말이야. 근데 저는 요가가 되게 좀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뭐 다른 운동도 있지만 요가는 그러니까 되게 보기에는 엄청 정적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선생님 하는 말대로 예를 들면 숨을 참는 시간까지 정말 참고 진지하게 하면은 막 심장이 막 엄청 뛰면서 갑자기 땀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사람의 몸이 막 이렇게 뭐 달리기 한다고 해서 무조건 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 개인이 나를 괴롭히기만 해도 땀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숨만 잘 참아도 땀이 나는구나. 그거라고 이렇게 배로 숨을 들이마시며 뭐 갈비뼈를 열라고 갈비뼈를 열고 뭐 숨의 끝이 뭐 어디에 닿아야 되고 뭐 등이 느껴지도록 뭐 하고 뭐 등을 동글게 만다고요? 동글게 저는 아직도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 나무 자세 하면서 나는 나무가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긴 게 그 엄청 그 고요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가 되면서 머릿속에 8월에 그 어떤 그 산에 막 근데 그 회관이 저도 이제 회관 다녔는데 2층에서 에어로빅을 해. 그래가지고 막 2층에서는 막 호우 야야야야야야야 그러면서 막 그리고 에어로빅 얘기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야. 그리고 그 옆에서 수영을 하고서 와우 그러면서 막 뭐 그거 삑삑삑 그러면서 나는 나무가 된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진짜로 난장판. 요가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러시아 연기학교 스타일이래요. 나무가 돼보세요. 파도가 돼보세요. 러시아 연기학교는 뭐야 도대체? 러시아답다. 왜 하필 러시아야? 박신양이 그 연기학교 거기 러시아로 유학했잖아. 유명해. 그렇죠. 박신양이 한때 다녔던. 되게 러시아 그 사실주의 그 유명한데요. 나태현이 울었던 그 연기학교 거기야. 거기서 가르쳤구만. 그래. 대중이 안다는 거는 거기서 가르쳤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야식당 나오고. 그러니까 나무가 된다 이런 거 하잖아. 거기서 파도가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 혼나요. 이렇게 손으로 물결 모양을 하면은 그거는 손으로 물결 모양을 흉내낸 거지. 네가 파도가 된 게 아니라고. 진짜 돌아버리겠다. 내가 파도가 아닌데 어떻게 파도가 되니? 나는 안 되겠다. 엉덩이를 중심으로 올리라는 얘기가 똑같구나. 나는 글렀구나. 그러면서 이제 에어로빅으로 가는데 제가 한때 에어로빅도 했어요, 언니. 안 돼, 에어로빅으로 넘어가면 안 돼. 왜, 뭐 해야 돼? 나 인도에서 요가한 얘기해야 돼. 어머, 그런 것도 있어? 저 2007년에 이제 인도를 갔는데, 약간, 인도라는 게 약간 그, 요가의 본고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약간 거기를 갔으니까, 다들 패키지를 가든, 혼자 여행을 가든, 한 번쯤은 요가를
해야 본고장에서 한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렇죠. 진짜 남았을 때를 찾으러.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혼자서 거기를 찾아갈 그거는 엄두는 안 나고, 제가 이제 45일을 인도를 갔을 때 한 일주일만 패키지를 따라다니는 그런 식으로 가고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머지 이제 한 30 며칠을 혼자서 다니는 그렇게 짰어요. 근데 그 패키지 안에 그 요가 체험이 있었어요. 정말 가이드분이 새벽에 저희를 깨웠어요. 7시쯤에. 지금 요가 클래스가 열리고 있으니 가야 된다고. 8시에 요가가 있다고. 그래서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공복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맞아. 갔다가 와서 밥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정말 구루 같은 할아버지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터번은 안 쌌어. 그게 중요해?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터번 인형. 수염 많이 났어? 수염은 많이 났어. 수염 많이 말랐지, 났어? 말랐지. 말랐어? 말랐어. 엄청 말랐고. 말라야지. 하얀 옷을 무명청 같은 옷을 입었는데. 갈비뼈 막 보일 정도로. 아니 갈비뼈는 안 보이지. 이렇게. 아니 그리고 요가 구루 중엔 배 나온 할아버지들도 많아. 근데 누군 그걸 왜 알아?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남았을 때 맞이하시면서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포즈들을 자꾸 하시면서 따라하라고. 요기 다니엘 아저씨처럼.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 포즈를 TV에서 동춘 서커스단이나 이런 데서나 본 것 같아. 다리를 뒷목에 걸고 막 이런 거. 최소 요가 경력 한 5년은 넘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건 정말 어려운 동작인데요 하면서 굉장히 그 옥주현 씨나 이런 요가를 좀 꽤 했다는 연예인들이 되게 의기양양한 얼굴로 왜 약간 TV에 나와서 개인기 시전할 때 하는 그런 동작들만 하시는 거예요. 좀 쉬운 거 하나도 없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패키지 사람들이 다 멘붕이 됐지. 왜냐면 그때 전 어렸거든요. 21살 막 이런데 거기 패키지 연령이 다양하니까 막 좀 어른들도 있고 약간 이렇단 말이에요. 릴렉스 요가를 가르쳐 주셔야지 선생님도. 지금 저는 21살 좀 약간 그때 짱짱한 나이였는데 지금 제가 30이 넘었잖아요. 네. 지금 아침에 제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들 아침에 힘들어가지고 다들 지정신이 아닌데 나와가지고 그 머리에 피 쏠리는 그거를. 쟁기 자세.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진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다이어트식의 요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이런 땀 빼고 이러는 요가와 본방의 원래 그 본류의 요가와는 종주국의 요가는 정말 진짜 요가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 외국인들한테 경고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분파가 되게 많대요. 뭐 아시탄가, 빈야사 뭐 이렇게 분파가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막 하이 클래스를 우리한테 데려가신. 그러니까는 약간 찍소리 못하게. 근데 재미는 있었겠네요. 그래도. 보는 재미가 있었지. 보는 재미. 동준 서커스단 같은 그런 느낌. 따라할 수 없는. 그럼 막 이렇게 다리 막 목줄 올려가지고 막 굴러다니고 막 이런 거의 그런 걸 하셨어요. 이거 하나를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쪽으로 그런 거 있잖아. 어서와 한국은 목뒤로. 처음이지에서 한식 체험하러 왔는데 불고기찜 생각하고 왔는데 홍어사반 먹으러 가요. 그래 그런 거야. 그런 기분인 거야. 애탕 막 이런 거. 어서와 인도 요관 처음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요가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 체형 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수련인 그 거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는 뭐 헬스 클럽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요가는 지금도 되게 전통적인 이름 요가원이라고 부르요. 왜 비웃으십니까? 저희 사촌 누나가 요가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나 요가 배울까 생각 중이야 누나라고 하니까 이제 누나가 하는 말이 그래 하려면 10년은 해라. 그러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육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멋있네요. 근데 민 씨도 약간 요가 만능주의자거든요. 요가 만능주의 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민 나 허리가 아파 좀 두들겨줘 했더니 허리가 아프면 고양이 자세를 해라. 그런 식의 만능주의. 근데 어디가 아프다. 제가 요가를 3개월밖에 안 다녔지만 요가 3개월 동안 딱 얻은 게 있다면 그 허리나 다리가 좀 아플 때마다 그 선생님이 하라고 했던 그 스트레칭 자세. 법이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저한테 허리 아파 좀 야 너 오른 다리를 왼쪽으로 보내고 머리는 반대로 보내고 펴 이런 거 있잖아. 난 조금 두들겨 달라고. 약간 민이 점점 저희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은데 저희 아빠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저희 아빠도 운동 만능주의예요. 아프다고 해도 나가서 운동해라. 지금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그럼 컨디션이 좋으니 나가서 운동해라.
아기 새에게 먹이 잡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그렇죠. 거네요. 가마우지. 예. 근데 약간 저도 민 씨한테 그러거든요. 나 여기 어깨가 아파. 민 씨가 이제 아유 하루 종일 앉아서 오락만해서 아픈 거야. 오락타. 모든 이게 다 컴퓨터 아니, 많이 해서 그렇다.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니잖아요. 비난, 힐난. 나 여기가 나 자꾸 머리가 아파. 아유 오락만 하니까 아프지. 다 그놈의 컴퓨터 탓이야. 다 그놈의 컴퓨터가 잘못한 거야. 저 컴퓨터 만능주의야. 요가 만능주의. 모든 것의 원인은 컴퓨터에 있다. 네. 아까 뭐지? 요가 얘기하면서 그 아침 방송에 나와서 조혜련 씨가 그 태보 막 하고 그럴 때 더 선조 쪽으로 가면은 그 아저씨 있지 않아요? 에어로빅 하는 아저씨? 장재근 아저씨. 장재근. 예, 저는 그 아저씨가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 몸매도 좋고 뭐 되게 뭐랄까 쾌남 스타일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일 웃겼던 게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그 여의도 앞에 그 공원에서 쫄쫄이. 예, 쫄쫄이 있고 자 오늘도 활기찬 아침을 위해 이제 진짜 너무 보고 싶다 그 예, 아저씨. 근데 그게 이제 딱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측 상단에 아침 방송은 오전 시간이 나오잖아요. 맞아. 맞습니다. 시간 기온.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06월 22일 금 한 다음에 0726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그 아저씨 주변에 이제 한 6명 정도의 이제 다른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크루들이 있어. 같이 이제 그거를 따라해줄. 네, 그게 너무 웃겨. 그러면서 막 진짜 활기차 보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근데 난 안 활기차. 아니 난 힘들어. 학교 가기 싫어. 아침에 그걸 보면서 양치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나왔다는 거 이제 내가 거의 학교 갈 때가 임박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보통 아침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 이런 데는 스튜디오에서 하고 맞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KBS 별관 앞들 이런 데서 그치.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나 그 스튜디오 하는 거 생각나는데 그게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모닝와이드 뭐 이런 그렇지.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 아나운서랑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 그럼 운동하러 가보실까요? 그래서 카메라가 쭉 하고 이동되면 맞아. 그럼 거기 옆에 그 매트 깔아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자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겨. 그 멘트도 기억나. 여의도 공원에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는 그 아저씨가 한참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했잖아. 안 하다가 다시 그분이 등장한 게 대구 세계 육상 경기대회를 하는데 그분의 원래 직업은 육상 선수야. 아 진짜? 네 맞아요. 그 아시아 메달리스트 아니에요? 메달리스트.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육상 선수 중에서 그래도 단거리에서는 꽤나 높은 성취를 보이신 분인데 몸이 미국인 몸이야. 단거리 선수 몸이야. 탕한 몸이잖아요. 탕한 몸. 근데 이제 우리 세대한테는 아침 방송에 나오는 에어로빅 아저씨. 체조 아저씨 같은 느낌인 거지. 사조 참치 CF 모델이게 되죠. 그렇죠. 네. 고추가 들어있어. 매콤한 고추 참치. 야채가 들어있어. 네. 사조 참치에 나오셨어. 네, 모델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에어로빅을 제가 좀 한때 다녔는데 에어로빅은 되게 안 한 게 없어. 평생의 숙제라고. 에어로빅 다음에 때 하는 거 어떨까요? 석가리 씨 몇 살이에요? 에어로빅 큰 주제인데 우리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다음에. 네.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는 거야? 500살이다 요놈아. 여러 삶을 사는 거네. 엘프인가 봐요. 엘프. 네. 내 안에는 엘프. 야, 그러니까. 좋은 소설 제목. 전생을 되게 여러 번 하셨네요. 네. 여튼 오늘 다이어트 얘기를 2부작에 걸쳐서 첫 번째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뭐 에어로빅이라든지 못다한 여러 가지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